자,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고 475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죠. 자, 그 붕어빵을 샀는데 팥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못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다 치고 그 알레르기 있으면 못 먹는데 살 수 있나요? 그럼 자기를 위해 산 겁니까? 아들을 위해 산 겁니까? 자기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냥 계약이. 그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을도 갑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맞죠? 갑이 을한테 의무를 지면 을도 갑한테 의무를 져야 되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의무를 졌는데 을은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병한테 직접 의무를 질 수 있죠. 그럼 계약은 누가 했나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챙겨가는 건 다른 사람이 챙겨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붕어빵은 내가 붕어빵 장사하고 계약했죠. 그럼 그 붕어빵은 내가 들고 간다. 붕어빵 장사가 내 아들한테 의무를 진다. 내가 들고 와. 붕어빵 장사가 내 아들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랍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했죠. 을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병한테 직접 의무를 질 때. 자, 예컨대 갑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푼돈을 꼬박꼬박 줄 테니까 혹시 내가 죽거든 목돈을 내 아들한테 가져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좀 나하고 할래? 라고 갑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요약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그런 약속을 승낙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낙약자라는 거예요. 승낙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아들은 보험금 타먹나요? 아버지 생명보험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금 타먹겠죠? 그게 수익자라는 거예요. 자, 병은 보험회사 한번 쳐다본 적 있다 없다? 그런데 을은 병한테 나중에 갑이 사망하면 직접 의무를 지나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갑하고 을이 보험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을은 병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그럼 계약한 자와 수익자가 다르죠.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크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3면구조로 이루어졌죠. 그럼 보험계약이 그런 게 있죠. 보험계약이 대표죠. 교육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이런 거잖아요. 보험 말고 뭐 있나요? 공탁. 자, 또 쉽게 가죠.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편하게. 택배. 갑이 택배를 불러서 고추장 갖다 주라고 계약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서울에 갑의 딸한테 고추장 직접 가져다 줘야 될 의무를 졌나요? 그게 택배잖아요. 자, 꽃배달. 자, 갑이 이 꽃배달을 시켰죠. 갑이 을하고 계약했죠. 그럼 을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꽃배달을 가나요? 그게 퀵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계약은 계약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을은 갑한테 의무를 진 게 아니라 갑한테 뭔가를 받을 게 있겠지. 그렇지만 의무는 전혀 딴 사람한테 지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이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정교하게 책을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한 문제인데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나누어 놓고 시험 넣을 수 있는 판례, 시험 넣을 수 있는 지문을 지역권하고 공부 비슷하게 하면 돼. 그냥. 자, 수익자는 이제 보죠. 특정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우리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 생각해 보자고. 그럼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을 생각해 보면 계약할 당시에 아직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지 불확실하죠. 그리고 8살 돼서 학교 갈지 안 갈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지. 안 간다고 버틸 수 있잖아요. 8살짜리 버티면 그 집도 곤란합니다. 자, 그럼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을 생각해 보면 수익자는 특정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나중에 보험금 타먹을 때까지 제대로 가면 되지. 계약할 당시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원래 보험금 수령하겠다고 말을 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금 수령하겠다 소리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받겠다는 게 수익의 의사표시죠.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저 계약이 성립하는 건지. 자,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예? 상식이잖아요. 성립 요건이 되면 안 되죠.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 생각해 봐요.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에서 수익자가 받겠다는 소리를 해야 이 계약이 성립한다면, 그럼 계약서 쓸 때 태아가 나왔다가 주장 찍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계약할 수 있나요? 30년 전에. 30년 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네. 그때 알 수도 있죠.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니까. 그럼 계약은 보험금 수령할게요 라고 말해야 성립한다. 30년 전에 계약은 된 거다. 그러니까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없죠. 그럼 이건 뭐냐?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받겠다고 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보험금 수령 요건이지. 자, 시험 객관식 지문 2개입니다. 잘 나오는 건 두 번째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되나는 거예요. 갑에게 한다, 을에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약자에게 해야 되죠. 낙약자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다, 나한테 갖다 줄 자다. 그리고 항상 채무자. 을은 갑한테는 뭘 받을 게 있겠지 뭐. 그러나 병한테는 항상 뭘 갖다 줘야 되죠. 그럼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해야 된다. 맞나요? 그 상식, 보험 생각해 보라고. 자, 보험금 수령의 의사표시는 보험회사에 가서 한다, 아버지 무덤에 가서 한다? 그 보험회사 가서 해야지. 그걸 뭐. 이게 시험,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왔던 거, 이게 하나, 둘. 지금 말하는 거는 정답으로 놓을 때 말하는 거. 자,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훑어보면 나온다. 자, 그 다음, 이 수익자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계약한 사람 누구다? 그럼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죠?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죠?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라면 혹시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수익자에게 준다, 안 준다? 줄 리가 없죠. 그럼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권리는 수익자에게 줄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만이 가지는 권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건 계약을 했죠. 했던 계약을 깨고 없던 걸로 하는 것은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리에서 이렇게 배웠거든. 속기는 대리인이 속아도 취소는 갑이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럼 계약 당사자만이 가지는 권리,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권리는 당사자만이 가지죠. 그럼 을이 병한테 안 갖다 주면 갑은 줄래 말래 물었다가 빨리 갖다 주라고 했다가 안 갖다 주면 깰 수 있어. 을이 계속 보험료를 연체하고 안 내면 저 보험계약 깰 수 있어. 그럼
병이 깨면 안 되죠. 그럼 수익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수익자는 해지 못합니다. 갑과 을이 해야 돼. 그럼 갑이 을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주고 을이 병한테 소를 갖다 주기로 할 수 있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갑이 을한테 돈을 안 주면 을은 계약 깨야 되죠. 병이 반대하든가 말든가. 그럼 또 끝끝내 을이 병한테 소를 안 갖다 주면 갑이 계약 깨야 된다 안 깨야 된다? 병이 깬다 안 깬다? 병은 을한테서 소가 오든 안 오든 자기는 계약을 깰 권리가 없어. 자, 그럼 이 요약자나 낙약자는, 당사자는 수익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자가 반대하든가 말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 병이 아무리 나는 소 받겠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소를 받겠다고 이야기해도 을이 갑이 돈 안 주는 바람에 계약 깼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병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갑은 끝끝내 을이 니한테 소 안 준단다. 갑이 계약 깰 수 있죠. 그래서 수익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죠. 반대해도. 자, 그런데 병은 을이 갑한테 돈만 받아먹고 소를 안 주면 계약을 깨는 것은 병이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되죠. 근데 병은 소가 올 줄 알고 외양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외양간 만드는데 60만 원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계약이 깨지면 소가 안 오죠. 그럼 외양간을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수익자는 계약을 깰 수는 없죠. 그렇지만 수익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은 할 수 있는 거지. 자, 봐요. 자, 계약할 때는 문제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후발적으로 물건 줄 걸 안 줄죠. 잘못 있다 없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지가 안 주고 있으면 위치 여기죠. 여기 뭐 있던가요? 그래서 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줄 걸 안 주고 있으면 위치가 거기라서 지금 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채무불이행 책임 십자 딱 끄면 그 채무불이행 책임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제도 있고 뭐도 있던가요?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손해배상 되는지 안 되는지,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위치가 거기 맞으니까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위치가 아니면 해제라는 손해배상이라는 이야기를 아예 해서는 안 돼. 위치가 저기가 맞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 그럼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받겠다라고 한 후에는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 이게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자, 계약을 해제를 하면 수익자의 의사에 반해서 갑과 을은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하면 계약은 유지된다, 소멸한다. 예? 밑에는 소멸케 하지 말라고 해놨어. 수익자가 받겠다고 말을 한 후에는 함부로 소멸케 하지 말라고 해놨죠. 위에는 수익자가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소멸케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밑에는 소멸케 하지 마라, 위에서는 반대도 소멸케 할 수 있다. 모순이다 아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게 읽어야지.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럼 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합니까? 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럼 상대방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깨트려서 줄 걸 안 주면 병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함부로 계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소멸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깰 만한 사유도 없는데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멸케하는 건 주로 합의해가지고 해지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합의해서 계약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해제는 합의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수이도 아니다. 자, 보러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우선 475페이지 밑에 조문부터 1.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낙약자에 대해서 이익을 받을 의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한다? 채무자. 낙약자에게 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477페이지에 3번. 자,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특정 현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태아나 성립하지 않는 설립 중의 법인과 같이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있습니까? 예, 그 질문 한 개. 자, 그 다음 뒤로 먼저 넘어가서 자, 478페이지에 4번 541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생기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있나요?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기속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글자 뭐 있나요? 임의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 있습니까? 임의로란 말이 있죠. 조문에는 없죠. 법조문에는 임의로란 말이 없죠.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이 글자를 집어넣어 주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넣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착각을 안 하죠. 자, 그 다음 자, 479페이지에 6번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있습니까? 그럼 둘째 줄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있죠? 그래서 취소 해제는 못합니다. 다만 그 밑에 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당신이 소를 줄 채무를 이행 안 해서 계약이 깨졌으니까 나는 니만 믿고 외양간 만들어 놨잖아. 그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그게 1번. 자, 그 다음 또 어디 있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480페이지에 2번 요약자의 지위. 자, 셋째 줄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갑과 을은 병이 반대하든가 말든가 해제할 수 있죠. 자, 다만 이 갑과 을이 해제를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해제는 병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케 하지는 못한다고 돼 있죠. 자, 우선 이만큼.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볼 겁니다. 자, 남편이 꽃 배달할 수 있나요? 장미꽃 백송이 계약할 수 있나요? 수익자가 누구다? 예? 그 남편이 장미꽃 백송이 계약했죠? 그럼
수익자는 애인이겠죠. 무슨 남편이 와이프한테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 한 송이 돈이 얼마인데 요즘.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장미꽃을 보냈다는 것은 사고 쳤다는 거예요. 사고. 전쟁을 했든지 사고를 쳤든지 뭐. 그게 아니면 보낼 리가 없죠. 자, 남편이 와이프한테 장미꽃 보낼 수도 있나요? 그럼 어제 사고 친 거다. 제대로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화 풀어라. 장미꽃 보냈다. 계란 한 판도 같이 간다. 계란 한 판은 가야 눈을 비빌 거 아니. 어제 싸움하면서 그냥 싸웠겠네. 손과 발이 움직였지. 그래서 이제 눈에 멍 빼야죠. 계란 한 판은 있어야 멍을 뺄 거 아니. 요즘 계란도 비싸도 또. 자, 이 와이프가 혼자 있을까요? 집에 전화하면. 20대 와이프는 집에 없어 사실. 애인 만나러 가고 없어. 남편하고 싸움하고 나면. 30대 와이프는 친정 갔겠죠. 40대부터 집에 있다고. 갈 데가 없어. 40대부터는 싸움하고 나서 친정 가면 좋아할 부모도 없어 사실. 부모 좋아도 안 해. 그 대신에 혼자 있지 않고 동네 아줌마 다 모아 있거든. 동네 아줌마 다 모아서 양푼에다가 고추장 넣고 밥 비벼가지고 서로 남편 욕한다고 정신없어. 한참 남편들 욕하고 있는데 장미꽃 보냈다고 전화 왔죠. 이제 이 와이프는 그나마 어깨가 어슬거리나요? 우리 남편은 팰 때 패더라도 그래도 장미꽃은 보낸다죠. 그래서 받을게 장미꽃 했는데 남편은 이제 얼마입니까 그거? 뭐래 비싸? 한 송이에? 100개 얼마요? 옆에 꽃을 힐끗 보면서 그 꽃은 10분의 1만 하면 100송이 아니 200송이도 줄게요. 자, 꽃 바꿉시다. 와이프는 장미꽃 받겠다고 했는데 꽃을 바꿨죠. 국화로 바꿨다. 국화는 어디 가는 꽃일까요? 자, 갑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초상 칩니다. 아줌마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장미가 안 오고 국화가 와봐. 어찌 되는가. 자, 그럼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제 하나 해결됐죠. 두 번째,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장미가. 그럼 을한테 전화해서 장미꽃 주나 안 주나 물어볼 수 있다 없다? 남편이 계약했다는데 왜 장미가 아직도 안 오나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럼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갑니다. 당신 남편한테서 입금만 되면. 입금되면 출발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원래 매매는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안 주니까 나도 출발 못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선 거기 해결할 수 있는데 빨리 해결하고 478페이지의 밑에 자 542죠. 채무자는 즉 을이죠.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갑니다. 잔금만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 갑과 을이죠.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죠.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자, 을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병한테 의무를 진 것은 갑한테 보상받을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의무를 진 거라.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수익자하고 갑과의 관계 있죠. 이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제 싸움했죠.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자,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인데 이걸 이렇게 안 외우면요. 어디가 보상인지 어디가 대가인지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요약자가 누군지도 헷갈릴 건데 나중에. 그럼 요약자하고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앞글자 땁니다. 요낙보, 요수대. 이렇게. 땄죠? 그 다음 이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보상관계죠. 이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잔금 안 주면 을은 계약 깰 수 있다 없다.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강박당해도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하고 계약했으면 뒤집어지죠. 그럼 이 계약에서 생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 미치게 된다. 그럼 보상관계에서 생긴 흠결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동그라미 미친다. 미친다죠? 그게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이가 틀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에 보험계약이 영향을 미치나요? 갑이 수익자를 바꿀지는 몰라도 적어도 갑과 병의 관계가 저 30년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럼 대가관계에서 생긴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이렇게 안 될까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보상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영향을 미친다.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대가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이렇게 안 될까요? 한 몇 번 연습하면 안 될까요? 집에 갈 때 연습해. 그냥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가지고 낮에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타가지고 타자마자 손을 촥 치켜들고 요낙보 요수대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미친다 안 미친다. 그 옆에서 조금 그렇게 한 두 번만 손 찌르면요 그 칸에 아무도 없어. 다 가고 내만 있어. 내만. 자 이제 봅니다. 자 477페이지 2번 출현의 원인관계 1 대가관계 있나요? 대가관계는 요수대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죠. 그럼 제3자를 위한 자 두째 출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가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즉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이나 제3자의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있습니까? 자 2번 보상관계.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요낙보 요수대라고 했죠. 자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함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실은 갑한테 받아야 되겠죠. 을이 병한테 뭘 갖다 주면 갑한테 보상받을 게 있죠. 그럼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미친다 미친다. 예, 그렇게 이제. 자, 이 병이 을을 사기칠 수 있다 없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드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보험이 안 돼. 암수술 받은 지 2달도 안 됐거든. 그런데 이 병이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회사 속이고 보험 들었죠. 아버지가 석 달도 안 돼서 사망할 수 있죠. 그럼 이 병이 사기친 거죠. 그럼 을은 계약을 누가 하고 했나요? 계약은 갑하고 했는데 사기는 병한테 당했죠. 당사자의 사기다 제3자의 사기다. 그럼 제3자의 사기가 되면 병은 을은 사기당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답니까? 하긴 그 시간 지난 걸 묻는 내가 이상하죠, 내가. 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당사자의 사기가 아니라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 이렇게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있나요? 그럼 수익자가 사기치면 어쨌든 제3자의 사기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죠? 옛날에 제3자의 사기할 때 대리인이 사기치면 제3자의 사기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피용자나 수익자가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들은 기억나나요? 그 수익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익자가 사기치면 제3자의 사기가 되고 대리인이 사기치면 마치 본인이 사기친 것처럼 취급받지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라는 거 기억나나요? 보러 가죠. 쇼크는 제대로 받아야지. 자, 93페이지. 자, 92페이지 보시죠. 자, 92페이지 최고 밑에 3번.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그 줄 쳐져 있나요? 혹시 그 수익자도 적혀 있나요? 그때 수익자도 설명했는데 수익자는 안 적혀 있나요? 요게 그거란 말이에요. 줄은 쳐져 있죠? 근데 기억은 희미하죠? 총칙은 원래 그래. 총칙은 조금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래서 총칙이 어렵다는 거예요. 총칙은 들을 때는 고개 끄덕여지는데 조금만 지나면 희미해. 근데 아까처럼 위험부담이나 이런 계약법은 듣고 나면 오래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점수 따기가. 자, 그럼 수익자가 사기치면 제3자의 사기 된다, 안 된다? 되죠?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럼 이번에는 갑이 을을 사기쳤죠. 갑이 사기쳤죠. 그럼 을이 사기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이 물건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취소할 거다. 취소하는데 내가 너한테 물건을 왜 갖다 줘? 계약을 무효로 만들 건데. 이렇게 말했겠죠. 이때 병이 아니 사기를 이유로 네가 취소하든 말든 나 선의의 제3자이냐.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라며. 수익자는 보호받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3자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사기치는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사기치는 제3자는 되죠? 보호받는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이거 마지막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자, 원위치에서 보시면 그런 게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479페이지에 2번 수익자의 사기 있나요? 수익자의 사기 있죠? 그럼 수익자가 병이 갑을 기망했건 을을 기망했건 수익자의 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즉 제3자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제3자의 사기가 되죠? 예, 그거. 그 다음 3번 셋째 줄.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비진의 표시가 되든 허위 표시가 되든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수익자는 선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왜?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기보다는
계약의 실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권리 자체를 가진 자에 지나지 않다. 자, 결론.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 보나요? 솔직히 쇼크 받으러 가죠. 쇼크를 받아야 뭐. 자, 78페이지에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속하지 않는 자, 그 도표 있나요? 도표 줄 쳐줬나요? 불러는 줬었겠네. 몇 개? 몇 개 안 불러줬나요? 한 개도? 몇 개만 불러줬죠?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중에 A 불러줬죠? B 불러줬죠? D 불러줬죠? 그 H 있다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속하지 않는 자. 그 있나요? 그럼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의 수익자도 그 있죠? 그 줄 안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으면 뭐 쇼크 받을 것도 없네. 아, 다음에 한다고 표시했나요? 그 표시해서 다음에 계약법 할 때 할 거다.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표시는 해놨다는 거네. 그럼 표시는. 별표도 해놓고 중요하다고, 그죠? 기억은 안 나고 이제. 자, 그럼 수익자는 사기치는 제3자는 돼도 보호받는 제3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판례 한 두어 개 빼놓고는 다 했단 말이에요. 최고 어려운 건 안 했는데, 자, 479페이지에 그 4번 판례 밑에, 자, 수익자에게 급부한 이후에 청산관계 있죠? 있나요? 그럼 이 판례를 왜 압축을 안 해놓고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 건 몰라. 다 읽는데 힘들어 죽겠네. 자, 낙약자가 을이 병에게 급부한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어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을은 병을 상대로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끝.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 을이 병한테 집을 줬어. 벌써 5억짜리 집을. 그런데 나중에 을이 갑한테 잔금 못 받았다고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그럼 92년도에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는데 해제는 93년에 했단 말이에요. 자, 갑은 자기가 을한테 돈 주기로 했죠. 그런데 왜 집은 지가 가져가지 못하고 병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마 갑이 병한테 5억을 줄 게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병이 돈 갚으라고 하니까 갑이 내가 지금 돈은 없고 5억짜리 집을 하나 사놨는데 돈 대신 집 가져가면 안 되나? 내가 계약은 내가 해도 집은 네가 받아갈 수 있게 할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병이 그래라 했다가 실제로 집이 왔죠. 그럼 이제 갑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갑을 감시한, 갑이 도망가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집이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잔금 안 준다고 을이 계약을 해제했죠. 소급에서 무효다 아니다. 해제가 되면 소급에서 무효죠. 그럼 이 을이 병이 무권리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을이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하고 나면 병한테 가서 돌려받으러 간다 안 간다? 그럼 병은 보호받는 제3자다 아니다. 조금 전에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면 해제가 됐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배운 지금 상식이죠. 근데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거든.
그럼 뭐야? 보호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래서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짜면, 갑이 잔금 안 주고 짜버리면 갑은 도망가고 없는데 병은 집을 돌려줘야 될 일이 생기죠. 자, 결론. 병은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다만 물건을 이미 받았으면 돌려줄 필요는 없다. 결론. 그럼 이 한도 내에서는 마치 보호받는 것처럼 됐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을이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자 보호 안 되니까. 근데 병도 받아버렸으면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특수한 거지.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닌데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유가 그렇게.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올 때는 반드시 그 판례는 특수한 판례인 겁니다. 일반적인 판례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되지? 그런 판례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또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자, 잠시 뒤에 문제 하나 보러 갑니다. 자, 500페이지 7번.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하고, 우선 자, 병이 수익여사 표시를 한 후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수익자가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받을 걸 못 받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2번은 맞고, 자, 수익자가 수익여사 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맞습니까? 수익여사 표시를 해야 자기 받을 권리가 생기죠. 병이 돈 받기로 했으니까.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받을래 말래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죠. 자, 여러분 중개사 공부하는 민법에서는 침묵하면 승낙이다 거절이다? 그럼 거절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됐죠. 일단 병이 받았나요 돈을? 그럼 해제가 되든가 말든가 돈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일단 받은 것은 줄 필요가 없죠. 자, 5번. 그 다음 1.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자, 우선 보죠. 자, 병이 을한테 뭐라고 하면 을은 여기서 생긴 문제 가지고 병한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갑이 돈 안 주니까 나는 꽃 못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병이 꽃 달라고 하니까 을이 너 둘 사이가 꽃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던데 지금 너 부부 사이는 지금 그 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던데 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돈 받아 먹어놓고 못하죠. 그건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네 의무를 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항상 항변하는 건 이 문제 갖고 항변해야 되지. 이거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문제 갖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지금 1번 보면 을은 갑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 제일 어렵죠. 이 1번을 설령 안 배웠다 쳐도 그럼 1번은 세모죠. 안 배웠으니까. 2번은 맞나요? 3번은 맞나요? 4번도 맞나요? 5번도 맞나요? 그럼 답은 그렇게 풀어야지. 1번을 알면 1번을 알고 푸는 거고 1번을 모르면 답될 게 없어서 1번을 찍어야지. 문제는 그렇게도 풀어야 되니까. 이제 문제는 1번도 모르고 나머지도 몰랐어 이제.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쉬었다가 마지막 동시행 보러 갑니다.